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민의힘 2차 경선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요, 모바일 투표가 있습니다. 76만 6천 명 정도의 선거인단에게 오늘 하루는요, 지금 저기 나오는 것처럼요, 18990605로요, 투표 관련 문자가 발송이 되고요. 거기에 이 인터넷 주소가 도메인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고요. 그 안내해 주는 대로 가면요. 거기서 이제 한동훈 후보를 찍으면 되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못한 분들, 오늘 일요일에 못한 분들은 내일 ARS 전화가 또 갑니다.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모바일 투표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전에도 보면은 ARS 전화 투표를 많이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6만 6천 명 선거인단 투표한 게 전체 50%로 환산이 되고요.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대상으로 조사한 거 역선택 방지 조항 있는 거죠. 그것도 또 50%로 환산을 해서 화요일 아침에, 화요일 오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보수의 명예혁명이다. 보수의 명예혁명을 이번에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에 이른바 데스매치라고 불리우는 한동훈 대 홍준표 3시간 동안의 토론 혈전을 보고 나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보수의 명예혁명 커밍 순 이렇게 적었는데 이틀 동안에 한동훈 대 김문수, 한동훈 대 홍준표의 토론을 보면서 한 시대가 저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옛것은 죽었는데 새것이 출현하지 않았다면 대혼란이겠지만 한국 보수는 이제 한동훈이라는 든든한 자산을 확보했기에 시대교체를 향한 대장정이 가능해졌다. 시대교체를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은 한동훈의 국힘 후보 선출이다. 나는 이를 보수의 명예혁명이다 부르고 싶다. 20년 지기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앞장서서 저지했다고 해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당대표에서 쫓겨났지만 와싱 상당 끝에 5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로 부활한다면 가히 보수의 명예혁명이라 부를 만하다. 우리는 다음 주 그 모습을 목도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정말 저는요. 작년 12월 3일 그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그걸 앞장서서 한동훈이 저지를 했죠.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닷새 만에 번복을 하고 탄핵해보려면 해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월 14일에 대통령 탄핵소추 안이 가결이 됐는데 이 배신자 낙인을 찍어서 당대표에서 12월 16일에 쫓아냈고 야인이 돼서 자맹을 하면서 와신 상담의 세월을 보내오던 한동훈이 이제 3월 들어와서 활동을 재개했는데 여전히 배신자가 어디 명함을 들이미느냐 하면서 그 당내 다수 세력인 친윤들이 이른바 해코지를 엄청나게 해댔죠. 그리고 뭐 저쪽 당 밖에 정광훈 자통당 세력하고도 또 한동훈을 때리는데 또 그 공조를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상당 기간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을 다 뚫어내고 배신자 프레임도 극복을 하고 한동훈이 이 당의 이 후보가 되기 지금 8분 능선까지 와 있다 하는 거예요. 8분 능선까지 와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1등 하는 게 줄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또 어제 토요일 저녁 무렵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것도 전화 면접 조사예요. 전화 면접 조사인데
이게 4월 24일 날 했어요. 4월 24일, 4월 24일 날 조사를 한 건데 한동훈이 24%로 1위, 홍준표가 23%로 2위, 김문수가 17%로 3위, 안철수가 4%로 4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니까 여기서는요. 한동훈이 또 1위를 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8%로 1위. 홍준표, 김문수는 27%, 안철수는 3%에 불과한데, 자, 이게 여론조사도요.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아닙니까? 무당층에서는 무조건 한동훈이 1위를 해요. 중도와 무당층에서는 한동훈이 지금 거의 모든 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도 한동훈이 1위를 하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MBC 여론조사에서도 그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제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된 것 아니냐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요. 제가요. 오늘과 내일 이 투표와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화요일 오전에 발표가 되는데 제가 한번 순위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순위를 보느냐. 1위 한동훈, 2위 김문수, 3위 홍준표, 4위 안철수 이렇게 봅니다. 1등은 한동훈, 김문수가 2등, 홍준표가 3등.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코리아 리서치 거기서도 홍준표가 2등으로 나와요. 홍준표가 2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꽤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꽤 있어요. 근데 심지어 당시는 왜 홍준표가 아니라 김문수를 2위로 치고 홍준표를 3위라고 예상하는가? 제 나름대로 이제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 홍준표 후보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3시간의 데스매치, 토론 데스매치에서 정말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 그 전날 김문수에 비해서도 더욱더 이렇게 목소리만 높이고 이게 나이 많다는 것을 거의 훈장 삼아서 한동훈을 막 몰아치려고 했지만 거기서 다 속된 말로 다 이게 제대로 딱 그 타격감 있게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다 빗나갔어요. 빗나갔어요. 속된 말로 이제 삑사리가 나왔고 오히려 그 부메랑이 본인에게 돌아가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키높이 구두 등등 해갖고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어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의 일리는 여론조사 지금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토론에서도 가장 손해본 후보가 김문수보다도 홍준표지 않겠나 이런 건데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는요. 이 여론조사 그걸 보면요. 2030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금요일에 엊그저께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본데요. 20대와 30대에서 홍준표 후보가 20대에서는 12%, 30대에서는 10%, 한동훈 후보는 20대 3%, 30대 3%예요. 그런데 유독 홍준표 후보만이 20대와 30대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2030에서 두 자릿수 하는 데가 홍준표 말고는 없어요. 한국갤럽도 그렇고 MBS 조사도 비슷합니다. 홍준표는 2030에 강해요. 2030에. 그래서 왜 2030에 강한지 제가 그 이유를 쭉 추적해 봤더니요. 그 SNL 코리아 그 쿠팡 플레이에서 하는 그 개그 프로그램에 최다 출연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러니까 2030 젊은이도 보면 저 할배 꼰대 같은데 그래도 재밌네 하면서 뭔가 친근감을 느끼면서 홍준표 후보는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하고 최근 그 지점장 지혜은 씨 편의점 지점장이 간다 거기까지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개그 프로그램 SNL 코리아 나와서 그래서 거기서 많이 덕을 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준표 후보가 2030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이거다.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바라볼 때 가장 부러운 점이 저거예요. 2030 지지율인데 그런데 SNL 코리아에 이제 한동훈 후보도
어제 토요일 밤 8시에 SNL 지점장이 간다 거기 나왔는데 이게 홍준표 때보다 더 대박을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SNL 코리아의 한동훈 후보가 나간 것도 굉장히 한동훈 후보 득표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자, 다시 돌아도 왜 신조 당시에는 홍준표가 2위가 아니고 3위라고 보느냐 하는 건데요. 이게요, 감독님, 이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될 때 이게 2021년 3월 8일 전당대회인데 그 당시에 이 선거인단 수 책임당원이 총 83만 9천 명 정도 됐는데 왼쪽 거는 뭐 성별이에요. 남자가 한 60%, 여성이 40%.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오른쪽에 20대가 7.78%, 30대가 10.03%예요. 그러니까 2030 합쳐서 한 18% 정도뿐이 안 됩니다. 2030 합쳐서 18%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이 우리나라 여론조사할 때는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5,100만 그 대한민국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성 대 여성 비율이 뭐 51대 49 하면 그렇게 되고 20대가 몇 퍼센트, 30대가 몇 퍼센트. 그래갖고 20대, 30대 합치면 한 30% 그 안팎일 텐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샘플링 할 때는요 전체 인구 분포에 맞게끔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그런 식으로 샘플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인단 투표는요 그런 식의 그거하고는 달라요. 뭐 당비를 뭐 낸 사람, 뭐 최근 1년 동안에 당비를 뭐 몇 번 이상 낸 사람, 이런 사람이면 다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서의 그 인구 분포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2030 요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이 선거인단에서는 이 적은 거예요. 포션이.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는 2030 비중이 30% 정도 되는데 저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20%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50대, 60대, 70대가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한동훈 후보가 63%로 당선되는 그때도 보니까요. 비슷합니다. 저 때랑 비슷해요. 그래서 60대 이상이 30.7%를 차지를 했어요. 작년 7월 전당대회 때 한동훈이 될 때 60대 이상이 30.7%인데 주민등록 인구상으로는 27.7%인데 3%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30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데 선거인단 거기서는 16%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인구 분포에 비해서 한 9% 이렇게 낮게 이게 잡힌 거죠. 그럼 자 이게 누구에게 불리하겠어요? 2030에서 득표력이 있는 홍준표. 근데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2030의 비중이 굉장히 적다. 근데 요번에 76만 6천 명 정도 내는데 요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연령대별 그 비중은 따로 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집계를 하지 않았는데 그 작년 7월 전당대회 때 이거하고 큰 차이가 나겠느냐. 작년 전당대회 때 2030이 16.1%였어요. 2030이. 반면에 60대 이상 6070은 30.7%. 근데 홍준표 후보가 고령층에서는 약합니다. 고령층에서는 약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홍준표 후보가 경쟁력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연령별 이 구성 이것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3위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저의 예측치니까요. 전망치니까요. 뭐 그대로 될지는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보수의 명예혁명. 한동훈을 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를 만드는 것이 보수의 명예혁명이고 보수의 명예혁명이 성공되어야지 이재명과의 결전에서 승기를 잡고 시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